2025년도 부평고 대수 중간고사 기출해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은 간단한 로그의 계산이고요. 자, 바로 해보도록 하죠. 로그 2의 6 마이너스 로그 2의 3 루트 3 플러스 로그 2의 4 루트 3입니다. 자, 빼기에서는 이제 진수끼리 나누기를 하고요. 플러스에서 진수끼리 곱하기를 하면 되겠죠. 자, 로그 2의 분수 형태로 바로 써봅시다. 3루트 3을 분모에 써주시고 6 곱하기 4루트 3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계산해보면요. 루트 3은 약분이 되고 3도 약분이 돼서 2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남은 걸 계산해주면 로그 2의 8이 되고요. 답은 3입니다. 2번이 되겠습니다. 2번입니다. 2번도 간단한 계산이고요. 자, 거듭제곱근 안에 분수 형태의 거듭제곱근이 있습니다. 자, 각각의 거듭제곱근을 따로따로 씌워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간단히 정리해보면 8제곱근 A 분의 12제곱근 5 A의 5제곱 곱하기 12제곱근 A분의 8제곱근 A가 되겠습니다. 자, 분자 분모에서 8제곱근 A가 약분이 되고요. 자, 12제곱근에 대해서만 나누기 계산을 하면 편하겠죠. 12제곱근 A의 4제곱이 되고요. 자, 같은 값이 되는 N값을 구하라 했으니까요. N은 4가 되겠습니다. 3번입니다. 3번입니다. 자, 간단한 부채꼴에서의 계산이고요. 자, 호의 길이가 4파이고 중심각의 크기가 5분의 2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호의 길이에서 반대로 중심각을 나누면 자, 반지름의 길이가 나오겠죠? 자, 반지름 R은 호의 길이 4파이에서 5분의 2파이를 나누어 주면 됩니다. 자, 4파이 곱하기 2파이분의 5가 될 것이고요. 반지름은 10이 되겠네요. 자, 그때 부채꼴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자, 넓이 공식은 2분의 1R L로 한번 진행을 해봅시다. 자, 2분의 1 곱하기 반지름 10에다가 호의 길이 4파이를 곱해주시면 답은 20파이가 됩니다. 답은 5번입니다. 4번입니다. 정의역이 나와 있고요. 자, 로그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에 대해서 자, 최대값 빼기 최소값을 구하는 상황입니다. 자, 로그 함수는 기본적으로 1대1 대응이기 때문에 자, x의 구할이 나와 있다면 양 끝에서 최대 최소가 나오게 됩니다. 자, 따라서 양 끝값을 대입해 주면은 최대 최소가 나오겠죠. 자, 3분의 1부터 대입해 보도록 합시다. 자, 로그 4에 마이너스 3분의 1 플러스 1이 되고요. 로그 4에 3분의 2가 됩니다. 자, 이어서 x의 3분의 1을 대입해 보면 로그 4에 마이너스 3분의 2 플러스 1이고요. 자, 로그 4에 3분의 1입니다. 자, 따라서 진수가 더 큰 로그 4의 3분의 2가 최대값이겠죠? 자, 최대값을 A, 최소값을 B라고 했기 때문에 A 빼기 B는 최대값인 로그 4의 3분의 2에서 로그 4의 3분의 1을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미시 같기 때문에 진수끼리 나누기 계산해야 되겠죠? 자, 로그 4의 2가 되고요. 답은 2분의 1입니다. 5번입니다. 자주 보이는 유형인데요. 자, 분자 분모에다가 2의 x제곱을 곱해주면 2의 마이너스 x제곱이 1로 바뀌겠죠. 이것을 이용해서 분자 분모에다가 2의 x제곱을 곱해주면요. 자, 4의 x제곱 마이너스 1분의 4의 x제곱 플러스 1이 되고요. 이 결과가 2분의 3입니다. 자, 물론 여기에서 양변을 분수끼리 같다 계산이니까 x자로 곱해서 같다 이런 식으로 계산해도 괜찮은데 잘 보면요. 4의 x제곱에서 분자는 1을 더한 것이고 분모는 1을 뺀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차이가 2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변에 있는 분수에서는 분자 분모 차이가 1이거든요. 자, 그래서 우변에 있는 분수에다가 위아래로 2를 곱해주시면 차이도 2배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분자 분모에다가 2를 곱해주시면 4분의 6이 될 것이고요. 정확히 차이가 2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좌변에 있는 분수랑 같아야 되기 때문에 같은 값이 될 거다라고 볼 수 있겠죠. 분자 분모가 각각이요.
자, 따라서 4의 x제곱이 5가 된다는 것을 쉽게 눈으로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때 구하라고 하는 것은 4의 x제곱 빼기 4의 마이너스 x제곱이 되고요. 그 결과는 5 빼기 5분의 1이고 답은 5분의 24가 되겠습니다. 6번입니다. 자, 각 세타가 2, 4분면의 각이라고 나와 있죠. 자, 그때 사인 세타가 5분의 3입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코사인 세타는 음수겠죠. 당연히 2, 4분면의 각이니까요. 자, 5분의 마이너스 5분의 4가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 분수식을 계산하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각각에 대해서 각변환이 복잡하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씩 간단하게 복잡함을 없애버려서 좀 간단한 식으로 나타내 보도록 하죠. 자,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사인 세타가 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코사인 파이 플러스 세타는요. 자, 코사인이 바뀌진 않겠죠. 하지만 각이 3, 4분면이기 때문에 플러스로 바뀌면서 코사인 세타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오른쪽에 있는 식에서 코사인이 있는데 안쪽의 식에 2분의 파이가 있습니다. 자, 사인으로 바뀔 것이고요. 자, 세타가 있는데 부호는 마이너스가 되겠죠. 자, 마찬가지로 사인도 코사인 바뀔 것이고요. 음수가 되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가 됩니다. 자, 통분이 잘 되어 있는 상태겠죠? 자, 그래서 사인 세타분의 라고 통분해서 간단하게 분수식을 계산해 보면 자, 1 플러스 코사인 세타가 되고요. 자, 마이너스 1 플러스 코사인 세타가 됩니다. 자, 사인 세타분의 2 코사인 세타가 되겠죠? 자, 우리가 사전에 코사인 값을 구해놨기 때문에 대입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사인은 5분의 3이고요. 2 곱하기 코사인이 마이너스 5분의 4입니다. 자, 계산하면 마이너스 3분의 8이 되겠네요. 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7번입니다. 4의 x제곱과 3의 y제곱과 6의 마이너스 z제곱이 같다고 되어 있습니다. 4의 x제곱과 3의 y제곱과 6의 마이너스 z제곱이 같은데 이것을 k라고 두도록 하죠. 자, 그럼 하나씩 분리해보면 4의 x제곱은 k가 될 것이고 3의 y제곱도 k가 될 것이고 6의 마이너스 z제곱도 k가 됩니다. 자, 그때 주어진 조건이 x분의 1 플러스 y분의 1 플러스 z분의 1 플러스는 이제 3이기 때문에 x분의 1을 만들어주면 되는데요. 자, x가 지수에 있죠. 자, 넘어가면 역수가 됩니다. 4는 k의 x분의 1제곱이 되고요. 3은 k의 y분의 1제곱, 6은 6의 마이너스 1제곱이라고 하죠. 6의 마이너스 1제곱은 k의 z분의 1제곱이 됩니다. 자, 그때 x분의 1 플러스 y분의 1 플러스 z분의 1을 하게 되면요. 이 미시 k인 애들끼리 곱하면 되겠죠. 곱하면 지수끼리 더하기가 될 테니까요. 자, 따라서 4 곱하기 3 곱하기 6의 마이너스 1제곱은 k의 x분의 1 플러스 y분의 1 플러스 z분의 1이 되고요. 이때 k의 세제곱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좌변도 계산해보죠. 좌변은 4 곱하기 3이 10이고 6을 나누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결과가 2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k는 3제곱근 2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했을 때 구하고자 하는 것은 2의 x제곱 곱하기 27의 y제곱 곱하기 6의 z제곱이거든요. 자, 그럼 4의 x제곱이 k이기 때문에 2의 x제곱은 루트 k가 되고요. 자, 27의 y제곱은 3의 y제곱의 세제곱이 되겠죠? 자, k 세제곱이 될 것이고요. 6의 마이너스 z제곱은 k의 마이너스 1제곱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k들을 좀 정리해보면요. k의 2분의 1 플러스 2제곱이 되고요. k의 2분의 5제곱이 됩니다. 자, 그때 k가 3제곱근이기 때문에 k 값을 쭉 계산해보면요. 자, k의 2분의 5제곱은 2의 3분의 1제곱의 2분의 5제곱이 됩니다. 자, 따라서 2의 6분의 5제곱이 되고요. 자, 이 값은 6제곱근 32가 되겠습니다. 8번입니다. 자, 로그 부등식의 해를 구하라는 과정이죠. 자, 우선 처음에 해줘야 될 것은 진수의 조건을 구하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2x-3이 0보다 클 것이고
x 플러스 1도 0보다 크겠죠. x는 2분의 3보다 크고요. 마이너스 1보다도 큽니다. 두 범위에서 겹치는 부분을 찾아보면 x가 2분의 3보다 크다라는 범위를 찾을 수가 있겠죠. 자, 이어서 로그 부등식을 풀어주도록 합시다. 2시 3으로 같은 상황이네요. 자, 따라서 진수끼리는 곱하기 가능하겠죠. 자, 곱하기 써주시고요. 1보다 작습니다. 자, 로그 밑을 3을 써주시고요. 진수를 전개해 보니까 2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이네요. 자, 이때 양쪽 식에서 로그의 진수끼리 비교해 주셔도 되는데 이때 밑이 1보다 크니까 자, 부등호는 그대로 가겠네요. 자, 3 넘겨주시고요. 자, 0보다 작다라는 식이 나오게 되죠. 자, 이 식을 인수분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2x 플러스 3이 되고요. x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자, 따라서 두 해 사이에 x가 있다라고 쓸 수 있겠죠. 자, 마이너스 2분의 3보다는 크고요. 2보다 작은 상황입니다. 자, 이때 진수 조건 항상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자, 따라서 이 구한 해와 진수 조건에 겹치는 부분을 써보면요. 2분의 3보다는 크고 2보다 작다라는 범위가 나오게 되겠죠. 자, 따라서 알파는 2분의 3, 베타는 2가 돼서 베타 마이너스 알파는 2분의 1이 되겠습니다. 자,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9번입니다. 자, 지수함수가 나와 있는데요. 지수에 절대값이 있습니다. 자, 절대값이 안에 x-1이 있는데요. 자, 이 녀석의 그래프를 그려볼 필요가 있는데, 자, 그래프를 이런 식으로 한번 그려보죠. 자, 저 함수는 사실 y는 3에 x제곱에 플러스 2가 있었는데요. 여기다가 x만 절대값을 붙인 것입니다. 자, x만 절대값이 붙여주면요. 이 x의 모든 값이 양수가 됩니다. 음수를 대입해도 양수가 되겠죠. 강제로 대칭이 된다는 소리입니다. 자, 따라서 양수인 부분은 x가 양수인 파트는요. 그대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0을 대입했을 때 y가 3이겠죠. 양수 파트는 그대로 나오게 되고요. 이 y축에 대해서 음수 파트에 대해서는 이제 왼쪽 파트에 대해서는요. 이 오른쪽 그래프가 대칭이 된 상태의 그래프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 그래프를요. x-1이 들어갔기 때문에 x축으로 1만큼 평행 이동을 해라. 이런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다시 한번 그래프를 그려보면요. 자, 3,1을 지나겠죠? 3,1을 지나게 되고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자, 이렇게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서 y는 t. 자, y는 t에 대해서 그어봤을 때, 선을 그어봤을 때 만나는 교점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죠. 그래서 y를 2를 그리면 만나는 점이 없고 3에서는 1개고 5, 7과 이 두 가지는 2개가 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따라서 F3은 1이고요. F5도 2고 F7도 2이기 때문에 답은 5가 되겠습니다. 10번입니다. 자, 로그에 대한 실생활의 활용 문제고요. 자, 물 1ml당 처음 박테리아의 수가 3 곱하기 10의 5제곱입니다. 자, 따라서 C0가 3 곱하기 10의 5제곱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박테리아의 수가 92,700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따라서 C가 92,700이 됩니다. 자, 이 수를 대입해 주고서 T를 구하라는 문제인데요. 자, 하나씩 차분히 대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 곱하기 10의 5제곱 분모에 써주시고요. 분자에다가 92,700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정리를 잘 해보면요. 자, 3을 약분시켜서 3, 0, 9가 되고요. 자, 0 2개 사라지면서 10의 세제곱이 됩니다. 자, 이 수를 좀 변형을 시켜주셔야 되는데 이 조건 보면 로그 3.09가 나오거든요. 자, 3.09는 309에서 100을 나눈 것이죠. 자, 따라서 이쪽 뒤에 있는 진수를 3.0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제곱으로 바꿔주실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을 계속 변형시켜 보면요. 로그 3.09가 나오고요. 로그 10의 마이너스 1제곱은 마이너스 1이라고 쓸 수 있죠.
그때 로그 3.09가 0.49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0.49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자, 마이너스 0.51이 됩니다. 그리고 이 값이 마이너스 0.3t라고 되어 있죠. 자, 따라서 t의 값을 구해보면 1.7이 나옵니다. 1.7이 나오게 되는데, 자, 이것을 몇 시간 몇 분이냐 이렇게 계산해야 되거든요. 자, 따라서 이 t 시간이기 때문에 1시간 0.7시간입니다. 그러면 1시간은 그대로 쓰고요. 0.7시간은 1시간이 60분인데 10으로 나누고 곱하기 7을 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42분이 됩니다. 따라서 답은 1시간 42분이고요.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1번입니다. 자, 그림과 같이 fx에 대한 그래프가 나와 있는데 미지수들이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프를 보고 미지수들을 찾아내면 되겠는데요. 지금 보면 최소값이 마이너스 2분의 3이고 최대값이 2분의 5입니다. 딱 그 가운데 중심점이 있겠죠. 중심선이 있는데 그것이 y는 c입니다. 그래서 c값을 구해보면요. 2분의 5와 마이너스 2분의 3을 더하고 곱하기 2분의 1을 하면 되겠죠. 자, 따라서 2분의 1이 되겠습니다. 이게 c값이고요. a는 이 c에서 이 최대가 되는 선까지의 길이가 되겠습니다. 거리가 되는데 2분의 5에서 2분의 1을 빼면 2가 되겠죠. a는 2가 되겠습니다. 자, b값은 이제 주기를 구하면 되는데요. 자, 최대가 되는 것이 6분의 파이고요. 최소가 되는 것이 6분의 7파입니다. 그래서 이 거리를 보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이 중간에 한번 선을 그어봅시다. 이렇게 그어보면요. 이 최대에서 최소가 되는 부분이 한 번, 두 번, 세 번째 왔을 때 다시 6분의 7파이가 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대에서 다시 처음으로 최대가 될 때가 한 주기가 되겠죠. 그래서 전체가 세 조각인데 그 중에 두 조각만 있다면 한 주기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6분의 7파이에서 6분의 파이를 빼주고요. 이 중에 3분의 2만 묶어주면 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분의 2파이가 됩니다. 주기가 3분의 2파이라는 얘기는 사인에서 x의 개수가 b이기 때문에 자, b값이 3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이렇게 ABC를 구해냈고요. 자, D를 구하기 위해서 이제 fx의 식에다가 18분의 5파이를 대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x는 2 사인 3x 플러스 2분의 1이고요. 여기 x에다가 18분의 5파이를 대입해 보겠습니다. 자, 사인 6분의 5파이가 되겠죠? 자, 사인 6분의 5파이 계산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2분의 1이 되고요. 자, 2 곱하기 2분의 1 플러스 2분의 1이니까요. 2분의 3이 되겠습니다. 자, 이 값이 d가 되죠. 자, 따라서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d를 구하라고 하는 문제인데 a는 2가 되고요. b가 3이고요. c가 2분의 1이고요. d가 2분의 3입니다. 답은 7이 되겠습니다. 12번입니다. 자, 로그 함수가 나와 있고요. y는 마이너스 1, y는 3과의 교점을 구하고 싶은 상황입니다. 자, 그때 그 두 점을 a, b라고 하고 a, b를 지나는 직선과 x축의 교점 p라고 했는데요. 상황을 한번 그림으로 그려보죠. 자, 로그 함수를 그릴 건데 정확히 어떤 그림을 그릴지는 모르겠으나 밑이 3인 걸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x축 그려주시고 로그 함수 대충 그려보도록 하죠. 봤더니 x가 0이면 정확히 x절편에 점이 찍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x절편이 원점이 되겠죠. 0,0을 찍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y는 마이너스 1을 찍고 y는 3을 찍어서 교점이 생기는데 그때 생기는 교점이 AB가 되고요. 이 AB를 직선으로 이어서 만나는 x절편을 P라고 써주시면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때 삼각형 OPB의 넓이가 3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OPB를 한번 그려보니까 OPB가 B가 여기죠? 이렇게 생긴 삼각형인데 이 한 변이 x축과
일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변을 밑변으로 보고 높이는 b의 y좌표라고 보면 되는데 b의 y좌표가 3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높이가 3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넓이가 3이 되기 위해서는 이 OP의 길이가 2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P의 좌표는 2,0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A점의 좌표하고 B점의 좌표를 좀 구해 볼 건데요. 자, 요 X좌표를 한번 구해 봅시다. X좌표를 구하려면 자, X에 뭔가를 대입했더니 밑이 3인 로그이기 때문에 진수가 27이 나와야 됩니다. 자, 그래서 AX 플러스 1이 27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AX는 26이 되고요. X의 값이 A분의 26이 되겠네요. 자, 다시 A점의 X좌표를 한번 구해봅시다. 자, Y값이 마이너스 1이 되려면 진수가 3분의 1이 되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똑같이 AX 플러스 1이 3분의 1이라고 생각을 하면요. AX는 3분의 2가 되고 X는 3A분의 2가 되겠습니다. 다시 계산하죠. A점의 좌표를 구해보겠습니다. 자, AX 플러스 1이 Y좌표가 마이너스 1이 되려면 3분의 1이 되어야 됩니다. 진수가 3분의 1이 돼야 되겠죠? 자, 그래서 AX는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고요. X는 마이너스 3A분의 2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때 이 A와 B에서 X축에 내린 수선의 발을 그려보면 평행한 상태가 되고 직선에 의해서 닮음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그 비율이 1대 3이 되겠죠? 비율이 1대 3이 되는데 그것이 X끼리의 비율도 밑변을 여기로 보면요. 비율이 1대 3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따라서 그 비율을 식으로 적성해 보면 요점의 X좌표인 A분의 26에서 2를 빼면 될 것이고요. 반대로 2에서 마이너스 3A분의 2를 빼면 되겠죠. 자, 그래서 2 플러스 3A분의 2가 됩니다. 이 비율이 3대 1과 같습니다. 라고 식을 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계산해 보죠. 자, 그래서 이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을 각각 곱해 주시면요. 자, A분의 26 마이너스 2는 6 더하기 A분의 2가 되고요. 자, 분모가 2인 분수를 계산해 보면 A분의 24는 8이 돼서 정답 A는 3이 되겠습니다. 답은 4번이네요. 13번입니다. 자, 마찬가지 로그 함수가 나와 있는데요. 그 로그 함수 그래프의 점근선이 탄젠트 함수의 점근선이 되도록 하는 양수의 최소값인데요. 우선 로그 함수의 점근선은 쉽습니다. 진수가 0이 되면 됩니다. 따라서 점근선이 5x-파이가 0이 되는 곳이기 때문에 x는 5분의 파이라고 쉽게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탄젠트의 점근선을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탄젠트는 지금 x에 a가 곱해진 상황이라 확대 축소 상황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탄젠트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게 되면요. 자, 좀 보기 쉽게 넓게 그려보죠. 점근선이 2분의 파입니다. 점근선 2분의 파인데 이 녀석을 지금 점근선을 5분의 파이가 되도록 바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얼마만큼 축소가 돼야 되냐 이런 거죠. 당연히 더 많이 축소가 돼도 괜찮습니다. 더 많이 축소가 돼서 이 다음번에 생기는 두 번째 점근선이 5분의 파이로 와도 되겠죠. 물론 그래도 점근선이 되겠으나 그러면 더 많이 축소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따라서 A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따라서 A가 최소값이 된다는 말은 가장 근처에 있는 5분의 파이보다 가장 큰 첫 번째 점근선이 5분의 파이가 되는 순간이 A가 최소값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럼 확대 축소 과정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2분의 파이에다가 xa를 곱했기 때문에 a분의 1을 곱해주시면 확대 축소가 되는 것이죠. 자, 그 결과가 5분의 파이가 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계산을 하게 되면요. 자, a는 2분의 5가 되겠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14번입니다. 자, 두 비커 A, B에 같은 농도의 소금물이 있고요. 같은 양만큼 들어있습니다. 자, 소금물의 양이 같죠? 자, 그때 갑은 비커 A의 소금물을 2분의 1만큼 버린 후에 같은 양만큼 물을 채워 넣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소금물의 양은 변하지 않는 것이죠. 자, 을은 비커 B의 소금물을 4분의 3을 버렸습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남은 물입니다. 자, A 같은 경우는 2분의 1 버렸기 때문에 남은 양은 2분의 1이고요. 자, 이 을 같은 경우는 4분의 3을 버렸기 때문에 4분의 1만큼 남았습니다. 자, 이것은 소금물뿐만이 아니라 소금도 같은 비율만큼 줄어들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버린 양만큼 다시 물을 채워 넣습니다. 마찬가지로 전체 소금물의 양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이와 같은 작업을 16회, 자, 갑은 16회 반복을 하고요. 을은 n회를 반복했는데 그랬더니 A의 농도와 B의 농도의 비율이 8배 이상이 나와야 됩니다. 자, 그랬을 때 몇 번 이상을 해야 되냐 이런 얘기인데요. 자, 지금 소금물의 양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자, 기본적인 생각은 이겁니다. 자, 농도는 소금물분의 소금이 되고요. 여기에 100을 곱한 것인데요. 지금 이 소금물의 양이 고정입니다. 왜냐면 비운만큼 다시 채워 넣으니까요. 자, 그럼 변하는 것은 이 소금량만 변할 텐데 이 소금량이 만약에 반으로 줄어든다면 농도도 반으로 줄어들고요. 소금물이 4분의 1로 줄어들면 농도도 4분의 1로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 농도로 비교하기보다는 소금량으로만 비교해도 만약 소금의 양이 8배가 된다면 농도도 8배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비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A에 있는 소금량과 B에 있는 소금량만 비교해보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원래 처음에는 같은 농도의 소금물만큼이 있었거든요. 당연히 그러면 소금량도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갑 같은 경우는 반을 버리고 반이 됐는데 소금량이 반이 되었단 말이죠. 자, 이 작업을 16회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을은 4분의 3을 버리고 4분의 1만큼 남아있죠. 그래서 갑은 이 4분의 1만큼 비우는 작업을 n번 시행했습니다. 자, 이 소금량인데 이 소금량이 그대로 농도의 비율이 되는 것이죠. 자, 따라서 이 소금량으로 그대로 비교해 보면 되고 을의 이 농도의 8배 이상이 갑의 농도입니다. 이렇게 수식을 세워주고 나머지 계산만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봤더니 2분의 1에 16제곱이고요. 자, 2분의 1에 2n-3제곱으로 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때 밑이 2분의 1이기 때문에 지수를 비교할 때는 부동의 방향이 반대로 바뀌면 되겠죠. 자, 16이 2n-3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자, 2n 기준으로 보게 되면요. 마이너스 3이 넘어가서 19가 될 것이고요. 2n이 19보다 커지려면 최소 n은 10이 돼야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최소값은 10이 되겠습니다. 자, 15번입니다. 각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9세타를 나타내는 동경과 y축에 대하여 대칭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두 동경이 y축 대칭이 되면 두 동경의 합이 파이가 됩니다. 자, 물론 이제 몇 바퀴 돌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자, 10세타를 2n 파이 플러스 파이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옆에 보면 각 4세타를 나타내는 동경과는 y는 x 대칭인데요. 자, y는 x 대칭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자, 두 동경이 y는 x에 대한 대칭입니다. 자, 따라서 두 동경을 각각 표시를 해보면 이런 상태가 되고요. 대칭이기 때문에 요각도 세타가 되겠죠. 자, 그래서 4세타 더하기 세타가 90도, 2분의 파이가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을 5세타는 몇 바퀴 돌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2n파이 일반각 써주시고요. 자, 플러스 2분의 파이 써주면 되겠습니다. 각각을 세타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세타는 10분의 2n파이 플러스 파이가 되고요. 세타는 10분의 4n파이 플러스 파이가 됩니다.
자, 이렇게 세타가 두 개의 식이 나왔는데요. 이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세타를 찾아야 되겠죠? 즉, 겹치는 세타를 찾으면 됩니다. 자, 그랬을 때 가장 큰 것은 알파, 가장 작은 것은 베타라고 했는데요. 자, 그 세타가 이제 파이보다는 작습니다. 자, 그래서 이 겹치는 걸 찾아보면요. 10분의 파이가 있고요. 자, 그 다음 10분의 5파이. 자, 그리고 10분의 9파이가 있습니다. 더 커지면 파이보다 커지겠죠? 자, 따라서 가장 작은 10분의 파이와 가장 큰 10분의 9파이가 알파와 베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큰 것이 알파고 가장 작은 것이 베타라고 했으니까요. 자, 알파 빼기 베타는 10분의 8파이가 되고요. 자, 이 10분의 8을 약분하면 답은 5분의 4파이가 되겠습니다. 16번입니다. 자, 200 이하의 자연수 전체의 집합을 S라고 했고요. 자, 이 N이 S의 원소입니다. 따라서 N은 200 이하의 자연수 중 하나겠죠? 자, 거기에 대해서 집합에 대한 조건이 조건제시법으로 나와 있는데요. 자, 그때 주의해서 봐야 되는 것은 로그 2의 N 마이너스 로그 2의 K입니다. 당연히 N은 자연수일 것이고, 이제 로그 2의 K인데 K도 S의 원소라고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K도 자연수겠죠? 자, 그리고 이 결과가 정수라는 것이 나와 있는데요. 한번 잘 살펴보죠. 자, 로그 2에 K분의 N이 되는데요. 이 값이 정수가 되기 위해서는 이 K분의 N이 2의 거듭 제곱이 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상황으로는 잘 모르겠으니까 이제 문제에서 예를 들어줬어요. 이제 예를 들어서 F12 6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이제 여기서 N 대신에 10을 대입하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F10을 한번 구해보면 우리는 로그 2에 K분의 10이 이제 정수면 되는 것이죠. 자, 따라서 이의 거듭적을 만들려면 이 K가 5이거나 10이거나 20, 40, 80, 200 이하니까 한 번 더 가서 160까지 갈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K가 될 수 있는 값의 개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그래서 F10이 6인 것이죠.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Fn이 1이라고 했으니까요. 될 수 있는 게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럼 잘 생각해 보면 n이 만약 짝수라면 나누기 1을 해서 무조건 하나가 생길 것이고요. 그리고 자기 자신도 하나는 생기니까 무조건 두 개가 생기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n은 일단 홀수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자, n이 홀수인데요. 근데 이 홀수에 2배를 했는데 그 값이 20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최소 2개 이상은 생기게 됩니다. 자, 따라서 이 n이라고 하는 것을 이 두 가지 조건을 같이 살펴보게 되면요. 자,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소리죠. 200보다 크거나 작거나 같으면 안 된다는 소리니까요. n은 100보다 큰 홀수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따라서 100에서 200 사이에 있는 홀수는 총 50개가 되겠죠? 답은 5번입니다. 17번입니다. 자, A가 1보다 큰 실수 A에 대해서 곡선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U 그리고 지수함수와 로그함수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에서 이 X가 둘 다 X 마이너스 2고 밑이 같거든요. 그럼 뭔가 역함수와 관련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때 이 두 지수함수, 로그함수의 곡선과 이 직선이 만나는 점을 A, B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한번 그림으로 그려보고 싶은데요. 자, 우선 지수함수부터 그려보죠. A가 1보다 크기 때문에 증가하는 함수일 것이고 X축으로 이만큼 평행이동이 된 상황입니다. X축으로 이만큼 평행이동이 됐고 로그함수 또한 대칭이 되는데 이만큼 평행이동을 했습니다. 점근선이 당연히 X는 2겠죠. 자, 그때 이 마이너스 X 플러스 6,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6을 그려주게 되면요. 만나는 점이 두 개가 있게 될 것이고요. 각각 A와 B를 찍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곡선 Y는 A의 X-2제곱이 Y축과 만나는 점. 자, 따라서 요 점이겠죠? 요 점이 C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데요. 그때 이제 삼각형 ABC의 넓이를 S라고 하고
AB의 길이는 2루트입니다. 그래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인데요. 자, 첫 번째 보기 보니까 A가 2분의 3이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이 상태로는 구하기가 좀 어려워서 자, 역함수를 한번 생각해 보면요. 원래 이 함수 두 개는 이 곡선 두 개는 원래는 2로 이만큼 평행이동하기 전에는 정확히 역함수 관계가 맞았습니다. 그래서 원래 상태는 이렇게 된 것이죠. 자, y는 a의 x제곱과 y는 로그 a의 x제곱이었습니다. 자, 따라서 가운데에 정확히 대칭축이 되는 y는 x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수와 로그 함수가 둘 다 x축으로 이만큼 평행이동을 했죠. 그럼 따라서 여기 그려져 있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이 이 대칭축까지 같이 생각을 해 주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따라서 이 대칭축까지 같이 평행이동을 한 상태로 그려보면요. y는 x-2가 됩니다. 자, 이 녀석을 찾아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부터 볼 수 있는 상황이냐면요. AB의 길이가 2루트 2라는 상황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A하고 B의 길이가 2루트인데요. 이 교점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y는 x-2와 마이너스 x 플러스 6이 교점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 두 교점을 한번 계산을 해보죠. x-2와 마이너스 x 플러스 6이 같아서 2x는 8이 되고요. x좌표가 4가 됩니다. 즉 교점 좌표가 4,2가 되는 것이죠. 4,2가 되는데요. 자, 특별하게 지금 AB를 지나는 직선 같은 경우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입니다. 기울기 마이너스 1인 경우는 되게 특수하잖아요. 그래서 A부터 B까지의 길이가 2루트 2라는 얘기는 오른쪽으로 이만큼, 아래쪽으로 이만큼 평행이동 됐다는 소리고, 자, 그리고 이 가운데 점이 4,2이기 때문에 왼쪽으로 1 위로 한 번, 아래로 한 번, 오른쪽으로 한 번 이동하면 A, B의 좌표를 구할 수 있겠습니다. 자, 따라서 A 좌표는 3,3이 되는 것이고요. B의 좌표는 5,1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A, B의 좌표를 구했는데요. 자, 이제 우리가 이 지수함수의 곡선은 알고 있고요. 방정식은 알고 있는 상태이니까 3,3을 지난다를 대입해 보면 이렇게 되겠죠. 자, 3은 A의 3-2제곱이 돼서 A는 3이 되는 것이죠. 자, 보기에서는 A가 2분의 3이냐? 라고 물어봤으니까 첫 번째 보기는 틀리게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A 플러스 9S인데요. 자, S라고 하는 것이 삼각형의 넓이였죠. 자, 따라서 이 A와 C를 그어주면요. 이렇게 삼각형이 만들어지는데요. 자, C의 좌표를만 모르잖아요. C의 좌표를 한번 구해보면 이 함수에다가 이 함수 다시 써보죠. y는 A의 x-2제곱이었는데 자, A가 3이잖아요. 자, 이 함수에다가 x에다 0을 한번 대입해보면 9분의 1이 나옵니다. 자, 따라서 C의 좌표가 0,9분의 1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삼각형에 대해서 세 꼭지점의 좌표를 알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따라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1학년 때 공부를 잘하고 왔다면 신발끈 정리가 떠오를 수 있겠죠. 신발끈 정리도 이제 여기서 여러 가지 방법을 할 수 있겠으나 저는 간단하게 전부 다 9분의 1만큼 내려서 이 C의 좌표를 원점으로 강제로 이동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C'이라고 하는 지점은 0,0이 될 것이고요. A'이라고 하는 점은 3,9분의 26이 되고요. B'이라고 하는 점은 5,9분의 8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바뀌었는데요. 이런 상태에서 이제 넓이 S를 구해보면요. 자, 2분의 1이고요. 절대값이고요. 자, X좌표, Y좌표를 교차로 곱해주면서 빼주면 되잖아요. 자, 그래서 3 곱하기 9분의 8은 3분의 8이 되고요. 자, 마이너스 5 곱하기 9분의 26은 9분의 130이 됩니다. 약분하지 말고 자, 9분의 24로 적어보죠. 자, 그러면 절대값 계산하게 되면 9분의 106이 됩니다. 자, 따라서 9분의 53이 나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이제 보면 S도 구했고요. A 값도 구해놨습니다. 자, 따라서 두 번째 보기가 지금 A 플러스 S였는데요. 자, 3 플러스 9분의 53에다가 자, 9를 곱해주시면요. 3 플러스 53이 되면서 56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보기가 이제 맞는 말이 되는 것이죠. 자, 한번 칠판 지우고
다시 한번 나머지 보기 보도록 합시다. 자, 세 번째 보기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C의 기울기가 1보다 크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AC의 기울기를 보게 되면 자, 이렇게 됩니다. 두 점의 좌표를 이미 알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기울기를 한번 바로 구해보면요. 자, X가 3 빼기 0, 3만큼 증가했고요. 자, 3 빼기 9분의 1만큼 증가를 했겠죠? Y의 증가량은요. 따라서 3분의 9분의 26이 되고요. 27분의 26이기 때문에 1보다 작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 번째 보기도 틀렸고요. 자, 4번. 자, 점 A와 점 B의 중점이 5,1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미 중점을 저희가 구하고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중점이 4,2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네 번째 보기도 틀렸고요. 자, 5번. 지수함수와 로그함수는 y는 x 플러스 2에 대해서 대칭인 그래프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미 대칭 그래프도 구해놨습니다. y는 x 마이너스 2입니다. 자, 따라서 다섯 번째 보기도 틀린 말이 돼서 맞는 말은 두 번째 보기 하나만 되겠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18번입니다. 자, 사인과 코사인의 합이 나와 있고요. 사인 세제곱 더하기 코사인 세제곱이 나와 있어서 간단한 곱셈 정리가 되겠죠. 자, 그래서 사인 x 플러스 코사인 x가 지금 마이너스 2분의 1인데 일단 두 식의 곱을 구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양변 제곱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인 제곱 x 더하기 2 사인 x 코사인 x 플러스 코사인 제곱 x가 4분의 1이 되는데요. 자, 이때 사인 제곱과 코사인 제곱을 더하면 1이라는 것은 너무나 자명하게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1이라고 쓰고 넘겨봅시다. 자, 2 사인 x 코사인 x는요. 자, 마이너스 4분의 3이 되고요. 자, 사인 x 코사인 x는 마이너스 8분의 3이라는 것을 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때 우리가 구하고 싶은 식은 사인 세제곱 x 플러스 코사인 세제곱 x인데요. 자, 이 식은 곱셈 정리의 변형에 의해서 자, 사인 x 플러스 코사인 x의 세제곱 마이너스 3 사인 x 코사인 x 그리고 사인 x 플러스 코사인 x가 됩니다. 자, 값들을 잘 대입해주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사인 플러스 코사인은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세제곱하면 마이너스 8분의 1이 되고요. 자, 곱한 것이 마이너스 8분의 3입니다. 자, 마이너스 8분의 3이 되고요. 더한 것은 마이너스 2분의 1입니다. 자, 계산 한번 해보죠. 자, 8분의 1 마이너스가 되고요. 8이 16분의 3, 3은 9가 되겠죠. 자, 마이너스 16분의 11이 되면서 답은 마이너스 16분의 11입니다. 19번입니다. 자, 그림과 같이 fx라는 로그 함수가 나와 있고 gx라는 로그 함수가 나와 있는데 자, 지금 밑이 2분의 1과 2라서 뭔가 뒤집힌 상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때 y는 t라는 선을 그어서 만나는 두 곡선과의 교점이 각각 a, b인데 이 두 a, b 사이의 거리를 ht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림이 나와 있잖아요. 자, 그림에서 a와 b 사이의 거리를 ht라고 두면 되는 것이죠. 자, 그랬을 때 이 ht가 t는 a에서 최소값을 갖는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한번 보도록 하죠. 여기서 사실 이 대칭 관계를 이용해서 이제 대칭점을 찾을 수 있기는 한데요. 자, 그렇게 생각하는 과정이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는 않고 연습이 많이 필요한 상황이어서 그렇게 보기보다는 그냥 바로 계산을 한번 해보는 방법을 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a는 자, 이 로그 함수가 y값이 t다라는 이야기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다가 y는 t를 한번 적어주도록 하죠. 자, 그러면 자, 로그 2분의 1에 2-x 플러스 3은 t라는 식이 나오게 되죠. 자, 그래서 이 로그의 정의를 이용해서 잘 계산해 주시면요. 자, 로그 2-x는 t-3이 되고요. 자, 2-x는 2분의 1에
t-3제곱이 됩니다. 자, 따라서 x는 2-2분의 1에 t-3제곱이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 GT 쪽에서 한번 구해보도록 합시다. GT 쪽에서도 한번 구해보면요. 자, 로그 2에 x-2 플러스 2가 똑같이 y좌표가 t가 돼야 되는 점을 찾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로그 2의 x-2는 t-2가 되고요. 자, x-2는 2의 t-2제곱이고 x는 2의 t-2제곱 플러스 2겠죠? 자, 이렇게 이제 좌표를 찾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따라서 ht는 그림에서 봤듯이 b좌표에서 a좌표를 빼주게 되면 됩니다. 자, 따라서 ht는 2의 t-2제곱 더하기 2에서 마이너스 2-2분의 1의 t-3제곱이 되고요. 자, 여기서 2가 사라지잖아요. 플러스 2 마이너스 2 사라질 것이고, 자, 남은 식을 정리해보면요. 2의 t-2제곱 플러스 2분의 1의 t-3제곱이 됩니다. 이 ht를 이제 최소값을 구해야 되는 상황인데 둘 다 지수의 형태이기 때문에 둘 다 양수거든요. 그럼 양수 더하기 양수의 최소값을 구하는 상황은 바로 산술기하 평균을 떠올려 주시면 됩니다. 자, 따라서 산술기하 평균을 적용시켜보면 2루트가 되고요. 두 수의 곱은 자, 밑이 지금 반대이기 때문에 자, t-2에서 t-3을 빼주면 됩니다. 자, 따라서 2의 1제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2루트 2가 최소값 b가 되게 되고요. 자, t가 a일 때 최소값을 갖는다고 하기 때문에 자, 이 산술기하 평균에서 언제 등호 조건이 성립하냐를 생각해 보면 자, 이 두 앞에 있는 식과 뒤에 있는 식이 같아야지만 됩니다. 자, 따라서 자, 2의 t-2제곱과 2분의 1의 t-3제곱이 같으면 되는데요. 자, t-2와 마이너스 t 플러스 3이 같으면 되겠죠? 자, 따라서 이 t는 5가 되고요. t는 2분의 5가 됩니다. 요 값이 a가 되겠죠. 자, 이제 답만 구하면 되는데요. 답은 a 곱하기 b의 제곱을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a는 2분의 5가 되고요. 자, b가 2루트이기 때문에 제곱해서 8이 됩니다. 답은 20이 되겠습니다. 자, 20번입니다. 마지막 문제고요. 조금만 더 힘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최고차항 계수가 마이너스 1인 2차 함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모든 fn의 값의 합을 구하는 과정이거든요. 자, 가족권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가족권에서 fn-32 곱하기 fx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집니다. 그리고 각각이 중근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x의 n제곱 마이너스 32를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면요. 이 x의 n제곱 마이너스 32가 0인데 자, 서로 다른 두 실근인데 각각 중근이다. 즉 그 말은 총 근이 4개인데요. 각각 2개씩 겹친다는 소리입니다. 근이 4개가 나와야 되는데 fx가 2차 함수죠. 해가 2개밖에 안 나와요. 그럼 나머지 2개의 근은 이 앞에 있는 x의 n제곱 32에서 나와야 됩니다. 자, 따라서 여기에 근이 2개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말은 n이 짝수겠죠. 자, 그래서 이 x라고 하는 녀석을 구해보면요. 플러스 마이너스 n제곱근 32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미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나왔거든요. 근데 각각의 중근이 되려면 이 fx 또한 같은 두 실근이 나와야 됩니다. 자, 따라서 fx는 마이너스 n제곱근 32와 n제곱근 32를 지나가는 위로 볼록한 2차 함수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자, 그때 나조건을 보게 되면요. fx의 최대값입니다. 자, 최대값은 당연히 꼭지점의 y좌표겠죠. 자, 꼭지점의 y좌표를 구하기 위해서 이 식을 만들어 봐도 되거든요. 식을 만들어 봐도 이제 어렵진 않으니까요. 자, 해봅시다. 자, fx는 마이너스의 근이 하나가 x 플러스 n제곱근 32가 되고요. 다른 하나의 근은 마이너스 n제곱근 32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각각의 식을 써주시면 되고 합차 공식이 되는 걸 볼 수 있으니까요. 전개해주면 x제곱 플러스 n제곱근 32를 제곱을 했으니까요. 2의 10제곱이 되겠습니다.
그럼 최대값이 n제곱근 2의 10제곱이겠죠? 자, 따라서 이 최대값을 보게 되면 2의 n분의 10제곱인데 이 최대값이 자연수가 돼야 됩니다. 자, 따라서 n은 10의 약수가 되고요. 1, 2, 5, 10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시 fx를 한번 적어보면요. 자, fx는 마이너스 x제곱에 플러스 2의 n분의 10제곱인데요. 이제 가능한 n값은 여기서 짝수입니다. 짝수. 따라서 2하고 10만 대입할 수 있는데요. 하나씩 대입해보면 자, f2는 마이너스 4 플러스 2의 5제곱이 되고요. 자, f10은 마이너스 100 플러스 2의 1제곱이 됩니다. 자, 각각을 계산해주면요. 자, 마이너스 4 플러스 32를 계산하면 되고 마이너스 100 플러스 2인데요. 여기서 음수끼리 먼저 더해서 마이너스 104를 만들어주고 자, 양수끼리 더해서 34를 만들어주면요. 답은 마이너스 70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자, 모두 공부하면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